오늘 프로젝트는 현직 부동산 기자가 알려주는 내 집 마련 소액 투자 실전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늘 나오신 분은 현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여러분들 뭐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매체는 머니투데이가 있죠. 머니투데이 그 경제지 계열사라고 해야 되나? 거기 뉴시스라고 있습니다. 뉴시스 건설부동산부에서 기자생활 시작해서 지금은 증권부에 적을 두고 있고요. 토익보다 부동산이라는 2030 세대를 위한 부동산 입문서를 발간했었고, 그럼으로써 불인이들의 멘토가 됐다고 대본에 써 있습니다. 그 활동명은 불인이 언니 이승주 기자님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이승주 기자님 뭐 지금 보니까 팟캐스트도 진행하시고 뭐 유튜브도 나가시고 또 그 3프로TV 계열 그쪽에서도 필진이시고 네. 부동산 쪽에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불인이 멘토 같은데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란 책을 냈는데 본인 소개하고 이 책에서 뭘 불인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는지 네.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20대 취업난을 아주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지옥고라고 하죠. 혹시 지옥고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는 봤는데 뭐 정확한 요즘은 그 단어를 물어보면 제일 헷갈려요. 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이거든요. 그 지옥고요. 네, 예. 취업난을 맞아서 집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맞아요. 20대 내내 지옥고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20대 끝자락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드디어 부동산을 공부하고 최근에 똘똘한 한 채를 서울에 마련했습니다. 와, 서울에요. 네, 그 어떻게 할 수 있었나는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뭐 몇천만 원에서 몇십억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본은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집 하나, 뭐 실거주라도 하나를 마련하는 게 아닐까, 이게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뭐 미국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원자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공급, 식량 원자재 공급 불안 뭐 이런 거로 인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고 뭐 그에 파생 효과는 당연히 주식 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늘 얘기했지만 네. 부동산 분야에서도 뭐 극심한 거래 절벽, 그다음에 폭락 이런 것들이 득세하는 이런 판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시고 계신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좀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값이 막 오른다고 할 때 그때 뒤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 할 때 나도 뭐 집으로 뭔가 투자를 할까? 그러면서 그제서야 들어가서 어깨나 상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진짜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제대로 된 매물인데 급매물이 없나? 뭐 그때 저평가된 게 나오지 않나? 하면서 그때 오히려 임장을 다니시거나 그때 오히려 더 공부를 하시거든요.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집값이 무한정으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다가도 이게 너무 저평가됐다고 하면은 그제서야 진짜 뭐 고수들의 돈이 들어오거나 진짜로 현금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반등을 하거든요. 그렇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한정으로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이거는 진짜 잡아야 되는 매물 아닐까 하고선 더 집중을 하고 내 집을 마련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만 듣고 폭락이다, 이제는 집값은 반값이 된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거두시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영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른다고 할 때 뒤늦게 막 상투에서 잡고 그러시지 마시고 오히려 저평가된 매물이 없나, 내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심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옥고를 어떻게 탈출했어요? 그냥 좀 원론적인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공부? 네, 왜냐면
제가 부동산은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주식과 달리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70%는 용기로 사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도 용기가 없어서 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이거는 뭐 저점이고 저평가된 거라 들어가서 사면 돼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게 우려가 생각해요. 맞아요. 돼서 네. 지르지를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안목이 있어도 우선은 용기가 저는 70%가 필요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그 자신감은 공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가 되어 있고 확신이 생기려면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없다. 공부가 잘 되어 있고 내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지를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거긴 생각해요. 기사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원론적이지만 지금 이 유튜브 열심히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시면 확신이 들어서 네, 지금 들어가면 된다라는 네,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언론 많이 쓴 말 프레임이란 말을 저 방송할 때 많이 썼었고 그 프레임에서 청년들의 영끌 열풍이라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진행했던 곽창석 선배랑 진행했던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대출 구조에서는 영끌이라는 말이 적합한 말은 아니다라는 언제 영끌을 했어? 왜냐면 소득 대비 DSR 적용하고 LTV DTI 적용해서 40% 30%밖에 대출이 하는데 어떻게 뭔 영끌을 했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영끌이 뭐 쳤고 하다가 이제 영끌 금리 좀 오르니까 다 폭망했다 뭐 이런 또 기사들 프레임이 또 이제 작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금매 처분도 나오고 뭐 그게 뭐 사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의 프레임에 씌운 것처럼 프레임이 그냥 급격히 전파되는 요즘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이승주 기자는 이런 시점에서 무주택 불인이들, 그럼 주로 사회 초년병생들이겠죠. 네, 그분들 위해서 조금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첫 번째는 우선 되도록 시드머니를 계속 모아가는 거 하나와 그 두 번째는 갑자기 급매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급매물이 나왔을 때 어떤 걸 잡겠다는 것, 그러니까 임장을 계속 다니면서 요 집을 내가 갑자기 얼만큼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나왔을 때 잡겠다라는 거를 좀 더 떨어진다 생각 안 할까요? 못 산 분들은? 그 하한선을 좀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으니까 요 정도 되면 나는 이게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라는 것들을 좀 기준을 잡아두고 예, 그에 예. 맞춰서 돈도 마련해놔서 이제 좀 낚아채는 시점으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경험적 소비와 소유적 소비 얘기했을 때 우리 이승주 기자님은 소유적 소비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시드머니를 만든다는 자체는 네. 나를 절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해진 수입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시드머니를 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우리 눈동이 1억 모으는 그런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것처럼 그 단계까지 가기가 얼마나 그 단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네. 그럼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참는 게 답이긴 한데 또 참다가 그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막 음식 참다가 나중에 폭풍처럼 요요 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만은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만약에 독립해서 산다면 주거비를 좀 아껴라. 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부동산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집 매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월세를 잘 사는 법도 저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전월세도 엉망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제대로 고르지 않고 월세도 제대로 고르지 않아서 여기에서 돈이 줄줄줄 새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를 갔으면 좋겠는데 전세를 가면 월세가 아껴지니까 전세를 좀 뭐 정책 대출 상품을 받아서 이자도 안 내고 공짜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살고 월세를 살거나 또 월세를 좀 저렴한 월세를 가면 되는데 잘 몰라서 오피스텔 좀 비싼 오피스텔 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게 그냥 가까우니까 직장이랑. 그쵸. 그래서 갔는데 70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그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어.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살고 있어서 그게 80만 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30만 원짜리를 충분히 괜찮은 데 살 수 있는데 그럼 그게 50만 원인 거예요. 그게 600, 700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집만 잘 구했어도 한 3년이면
몇천이 아껴지잖아요. 집을 잘 고민해서 고르면 그러니까 좋은 집이 아니라 현명하게 고르면 좋은 집이고 편리한 집임에도 주거비를 아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부동산 공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책에 다 나와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전월세를 그래서 제 책은 투자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전월세부터 현명하게 구하는 법. 그래서 괜찮다. 전월세부터 주거비를 아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매매를 잘 가는 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투자 매매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전월세를 잘 구해야지만 그 눈이 떠서 매매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단계가 예전에는 전세라는 아주 미풍양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거 사다리가 전세에서 살면서 돈을 아끼고 모아서 그 집을 발판 후 내 집 마련을 하고 이 전세 사다리가 굉장히 좋은 저는 미풍양속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네. 이제 거의 붕괴가 다 됐어요. 그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대안점이 여러 군데가 있죠. 뭐 청약을 넣는다든지 뭐 생애 최초 같은 거는 대출도 이제 완화시켜 줬으니까 근데 물론 그게 당첨이 되냐 안 되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개발지 요즘은 또 정비사업이 불장이어서 나도 모르게 정비사업지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많아요. 그죠? 그런 데를 찾아서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통칭되는 다세대를 사는 방법도 있고 네. 다세대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빌라가 올 들어서 제일 거래가 많이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많았고 또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죠. 네, 아무래도 아파트 사기가 힘들어서 빌라로 돌아선 것 같은데 빌라가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공사가 어디냐 잘 모를 정도로 소규모 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나중에 부실 시공 문제가 벌어지고 하자담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그래서 노후화가 빨리 이뤄지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단지마다 그 세대 수가 적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값을 나중에 제대로 못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팔려고 할 때 제때 안 팔려서 이게 황금성이 낮다고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꺼려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이제 빌라를 만약에 사야 한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떤 걸 봐야 하나? 빌라는 매매는 잘 나가지는 않지만 전세는 항상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20대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를 좀 구하기 힘들어도 빌라 전세는 굉장히 많이 구해가지고 그런 수요가 많은 것 같아서 전세 수요가 좀 풍부한 빌라를 고르면 어떨까. 적어도 이 매물은 전세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낡더라도 이거를 사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통 젊은 분들이 전세를 보는 눈은 좀 잘 갖춰져 있거든요. 예. 내가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눈으로 저 빌라는 그래도 내가 전세를 살려고 한다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가 단집이죠.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 내가 저기를 전세로 들어가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고 싶을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그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될 테니 매매가는 그 수준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어느 정도 가격은 유지될 것이고 네. 그게 괜찮은 매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한다.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제 우리 선배들 보통 그 얘기하죠. 나 장가 갈 때 집에서 뭐 1,000만 원 해줬어, 500만 원 했어. 그 월세부터 시작해서 무용담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2030이 부모의 도움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한 거 말고 우리 이승주 기자가 얘기한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엄청난 비법이나 노하우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책에도 썼는데 그냥 전공법을 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큰 비법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냥 흑수저식 방법을 말하면 그냥 1억 원을 우선 시드머니를 마련하자. 그리고 정책 상품, 이 대출 상품을 많죠. 이용해서 청년들 많죠. 네, 그게 지금 디딤돌 대출이랑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고정금리고 저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수도권 그리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서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급매물로 나온 구축을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지금 그게 매매도 가능해요? 예, 그럼요. 그렇게 매매 대출 상품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건이 생애 최초?
생애 최초이면 더 이율이 더 저렴하고요.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이 기준이, 소득 기준이 있죠. 네, 소득 기준이랑 나이 기준이 나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리고 보금자리로는 좀 나이 기준이 좀 더 열려 있어요. 네. 저처럼 그걸 벗어난 사람은 서글픕니다. 돈을 국가 돈을 저리 돈도 못 쓰는 나이가 됐네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이시니까 부동산, 제가 아까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서 조금 언짢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제가 오랜 시간 본 프레임이란 말을 전 그래서 자주 쓰는데, 저는 그래서 부동산 기사나 이런 유튜브 뭐 굉장히 매체가 많잖아요. 네. 콘텐츠를 볼 때 주의할 점과 또는 본인의 노하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프레임이라고 하신 거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부동산 기사에는 광고성 기사도 좀 많이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구분하시는 눈을 많이 키우시고 올바른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기사를 보면 기사 중에서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하고선 나오는 출처를 꼭 잘 확인을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출처가 어디인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출처인지를 확인하셔서 그 출처가 이상한 처음 들어보는 연구소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광고성 기사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하시고 그 아래 있는 단지들이 이렇게 좀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늘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통계 중에서 너무 주간 단위로 기자들이 기사를 너무 자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이번 주에 뭐 몇 % 올랐다. 그러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건 쪼이잖아요. 쪼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집값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게 통계를 집계할 수 있나?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올랐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일주일 단위로 집값이 통계 집계가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호가인 거예요. 그러면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고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뭐 일주일 단위로 막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다고? 그럼 이 시장이 완전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시지 마시고 그거는 호가이고 기자들이 좀 약간 좀 자극적으로 쓰기 위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 뭐야 일주일 단위잖아 이런 거에 놀라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신 프레임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의연해지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기자분들은 뭐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 자체가 허위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프레임이란 자체는 그걸 이용하는 세력을 프레임을 씌운다고 얘기한 거고 기자들이야 뭐 주간 단위를 쓰든 뭐 일간 단위를 쓰든 못 쓰겠습니까? 일간 단위 쓰면 매일매일 바꾸는 거 숫자 계속 하는 것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럼으로써 그거를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연구소 또는 어디 겸임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럼으로써 집값 폭락이 시작됐다. 집값 폭락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통렬히 사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뭐 집을 사라 말라라는 것보다 판단은 결국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나만의 시각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눠보니 참 당찬 젊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본인이 아는 그 지식이 깊이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지금 기자활동을 하면서 체득하고 본인이 체험한 거를 본인이 투자를 했고 그 내용을 우리 시청자들보다 더 잘하시는 건 글 쓰는 기자니까 그거를 책으로 쓰셔갖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는 책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책을 읽어보시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나한테 맞는 거고 내가 정보를 얻는 창구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이게 뭐야 다 아는 건데 그럼 뭐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지식이 높으신 거니까. 어쨌든 당찬 젊은 여기자 부동산 기자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런 젊은 친구들 이렇게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이런 저도 이제 부동산에 아주 뭐 선배들이 많지만 이제 많은 축에 들어가기 시작한 나이인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왕성하게 호기심을 보이고 활동을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자, 오늘 이승주 기자님이 우리 구독자님 위해서 책을 10권 친필 사인한 거 증정해 주셨습니다. 댓글로 기대서평 남겨주신 10분에게 우리 이승주 기자님이 친필 사인하신 책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시드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면 좋겠는지, 뭐 재개발, 재건축 또는 뭐 매수 타이밍 또는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를 구매하는 본인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책에 있다니까 더 자세한 내용 책에서 보시고 오늘 하여튼 우리 이승주 기자님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이승주 기자님이 원하면 언제나 저희 방송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